지난 강의에서는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변수와 대입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벡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벡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벡터의 작성 방법, 벡터의 연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함수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벡터에서 특정 데이터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제2장에서 살펴본 연산자가 벡터의 연산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벡터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벡터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벡터란 여러 개의 수치나 문자들을 1차원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는 C 함수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벡터의 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5 등의 수치에 대한 각각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고 할 때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SQRT1, SQRT2, SQRT3, SQRT4, SQRT5와 같은 5개의 계산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벡터로 처리하면 1부터 5까지의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하고 C 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x에 대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변수를 SQRT 함수의 인수로 하여 계산식을 작성하면 벡터 x에 대한 제곱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RT 함수의 결과로 변수 x의 요소 개수만큼 5개의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아래서의 벡터 생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란 여러 개의 수치나 문자들을 1차원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의 생성은 C 함수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2.0, 3.0, 4.0, 5.0 등의 5개에 대한 각각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고 할 때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SQRT 가로 열고 1.0 세미콜론 SQRT 2.0 그리고 SQRT 3.0 세미콜론 SQRT 4.0 그리고 SQRT 가로 열고 5.0 등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벡터로 처리하려면 1.0부터 5.0까지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하고 C 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x에 대입해서 벡터 변수 x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x 대입 연산자 C 가로 열고 1.0, 2.0, 3.0, 4.0, 5.0 가로 닫고 이렇게 컴마로 해서 1.0, 2.0, 3.0, 4.0, 5.0을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R에서는 변수 x가 생성이 되고 이 변수 x의 값으로 1.0부터 5.0까지의 5개의 요소를 값으로 갖는 벡터가 생성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x를 sqrt 함수의 인수로 입력하여 계산식을 작성하면 벡터 변수 x에 대한 제곱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sqrt 가로 열고 x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때 벡터 변수 x의 요소 개수만큼의 결과가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벡터의 생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sqrt 함수는 인수로 숫자 2와 같은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묶음인 벡터를 인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벡터 연산을 위한 대표적 함수들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교재 41쪽에서 살펴본 함수들도 벡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 53쪽에는 자주 사용되는 벡터 연산 함수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함수 중 몇몇 함수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 슬라이드 실습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벡터의 함수 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 x가 0, 1, 4, 9, 16 등의 5개 요소가 있다고 할 때 이 벡터의 생성은 x 대변산자 c 가로 열고 0, 1, 4, 9, 16 으로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변수 x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개의 함수 이용에 대하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5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mean, mean 함수입니다. mean 그리고 이 함수의 인수로 변수 x를 넣어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벡터 x의 요소 5개, 0, 1, 4, 9, 16, 5개의 평균값인 6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벡터 요소들의 총합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sum 가로 열고 인수로 x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의 결과인 3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소들 0, 1, 4, 9, 16에 대한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summary, sumary 함수의 인수로 x를 이용한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리고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등이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diff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diff 가로 열고 x 이 함수는 벡터 변수 x의 두 번째 요소 값 빼기 첫 번째 요소 즉 1 빼기 0인 1 또 세 번째 요소에서 두 번째 요소를 뺀 값 4 빼기 1인 3 또 네 번째 요소에서 세 번째 요소 값을 뺀 9 빼기 4인 5 또 다섯 번째 요소에서 네 번째 요소를 뺀 16 빼기 9인 7을 그 결과로 출력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함수인 prod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prod 가로 열고 인수로 x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것은 각 요소의 곱하기 결과값입니다. 0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16의 결과로서 첫 요소가 0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함수 목록표에서 제일 첫 번째 함수인 COR 함수는 그 인수로서 두 개의 벡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COR 함수는 이 두 개 벡터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c 1, 2, 3, 4라는 요소를 갖는 벡터로 보고 또 z는 c 0, 5, 7, 9와 같이 4개 요소를 갖는 벡터라고 한다면 이때 COR 함수의 인수로서 y와 z를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0.969363일이 됩니다. 이 COR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고 싶을 때 콘솔의 프롬프트에 달러 함수명 COR 가로 열고 닫고 와 같이 입력하면 이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문이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벡터의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벡터는 여러 개의 수치나 문자를 1차원적으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로 묶여있는 벡터의 특정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는 여러 개 데이터의 1차원적 묶음입니다. 이 벡터 안에 각각의 데이터를 벡터의 요소라고 합니다. X벡터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알고 싶을 때에는 벡터 변수의 대괄호 안에 요소 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벡터 요소의 값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에는 예를 들어 벡터 변수 x의 네 번째 요소 값을 0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x 대괄호 대입연산자 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 결과를 확인하려면 x를 입력하면 됩니다. 벡터와 수치 그리고 벡터와 벡터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위해서는 벡터를 생성할 때 사용한 C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벡터의 요소와 관련한 조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2, 3, 4, 5 등의 5개의 요소로 구성된 벡터 변수 x를 먼저 생성해 봅시다. x 대입연산자 c 1, 2, 3, 4, 5 그러면 벡터 변수 x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벡터 x의 두 번째 요소를 알고 싶다면 x 대괄호 두 번째 요소인 2 대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면 두 번째 요소 값인 2가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x 대괄호 4 하면 네 번째 요소 값인 4가 출력됩니다. 이제 특정 벡터 요소의 값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벡터 x의 네 번째 요소 값을 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x 대괄호 4 대입연산자 그리고 0 하고 입력해 준 다음에
x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를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벡터 x의 요소 값들이 1, 2, 3, 0, 5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네 번째 요소 값이 4에서 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벡터와 수치 그리고 벡터와 벡터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위해서는 벡터를 생성할 때 사용한 함수인 C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벡터와 수치의 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x의 뒤에 새로운 데이터값 4를 추가하여 이를 새로운 벡터 y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y 대입 연산자 c 기존의 x에 컴마 4 즉 벡터 x와 더불어서 4라는 값을 새로 더 추가해서 벡터 변수 y를 생성하라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y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x 벡터인 1, 2, 3, 0, 5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 값인 4가 입력돼서 y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벡터 x와 벡터 y를 결합하여 새로운 벡터 z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z 대입 연산자 c x, y 이처럼 c 함수 안에 벡터 x 또 벡터 y 이렇게 해줘서 새로운 벡터인 z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z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z는 x 벡터 요소인 1, 2, 3, 0, 5 그리고 y 벡터 요소인 1, 2, 3, 0, 5, 4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벡터 요소와 관련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